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자, 우리 습관이라는 게 진짜 무섭습니다. 일상 회복 시작이 됐는데 저녁에 친구들 만나다가 한 9시쯤 되면 이제 집에 가야 되나? 한 10시쯤 되면 이거 이래도 되나? 그쵸, 그런 느낌 맞아요. 있잖아요. 극장 가서 팝콘 이거 먹어도 되나? 맞아요. 네, 요즘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본격적인 일상 회복은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전으로 돌아갈 준비 안 된 곳들이 있습니다. 은행. 제가 참 힘줘서 말하는 은행입니다. 왜일까요? 그러니까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난해부터 영업시간은 단축했잖아요. 네. 근데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도 영업시간은 여전히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은행들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이유로 영업시간을 바꾼 게 지난해 7월입니다. 예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습니다. 개점은 9시 30분, 폐점은 30분 단축해서 3시 30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진짜 은행 언제 가지? 이런 말씀 많이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30분 늦게 문 열고 30분 일찍 문 닫는 게 기존 영업시간에 익숙했던 고객들은 나 3시 40분에 갔는데 문 닫았다 막 허탕 치는 분들 많고, 이제는 이런 불편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아니, 무인 점포가 늘어난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꼭 은행을 찾아서 상담받아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경우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편함이 더 큰 것 같아요. 은행을 찾지 않고 요즘 모바일로 정기적금 가입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비대면에 익숙한 젊은 층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직접 상담받고 서류 제출하고 싶어하는 고객 대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 열 때까지 기다리거나 또 셔터가 내려진 은행 앞에서 오늘도 내가 은행을 못 갔구나. 대체 언제 와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코로나19로 단축된 영업 운행 시간이 그럼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는 겁니까? 아직은 영업시간 조정에 대한 정확한 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행들은 노조와 단체 협상으로 정해진 내용이라면서 개별적으로 조정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고요. 주 4일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노조가 영업시간을 되돌리겠다고 선뜻 나설 가능성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자, 우리 고객들, 우리 불편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은행들이 영업시간 단축을 유지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이 점포를 줄이면서 생겨난 노인들 금융 소외 현상, 이거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거, 지금 박상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생겨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시중은행들이 수익성이 굉장히 나빠졌다라는 이유로 지점을 속속 폐쇄하고 또 디지털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재작년과 작년 해마다 300개 넘는 점포들이 사라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인들의 금융 소외 현상이 커져서 이 노인들 은행에 꼬박꼬박 대출이자 내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불만 목소리 나오는데, 영업시간이 단축이 됐다? 3시 반에 문을 닫는다? 이런 불만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에 은행은 자구책으로 한 지붕 두 은행을 내놨습니다. 맞아요. 얼마 전에 그 은행이 처음으로 공동 점포를 열었어요.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지난 25일 국내 처음으로 선보인 공동 점포, 50평 규모의 영업 공간을 각 은행이 절반씩 나눠서 쓰는 겁니다. 하나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두 은행의 업무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각각 볼 수 있는 건데, 글쎄요, 굳이 두 은행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텐데. 그래도 은행들이 점포를 줄이면서 임대료의 비용 부담이 컸던 것만큼 이걸 한 점포에서 같이 운영을 하면 비용 면에서는 좀 확실히 줄어드는 게 있겠네요. 맞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경쟁사였던 그 업체들끼리 이 한 지붕 두 은행을 들고 나온 이유, 비용이죠. 원래 이 자리에 같은 자리에 지난해 두 은행 모두 비용 절감을 이유로 그 지역 지점물이 닫혔습니다. 이때 은행 양측 모두 고객 불편 민원 급증할 수밖에 없죠. 고령층 인구가 비교적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창구에서 공과금 납부도 해야 되죠. 이런 업무 보는 분들 많죠. 인터넷 뱅킹보다는 당연히 현금 입출금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은행 입장에서는 비용이 절감돼서 좋고 고객 입장에서는 사라졌던 지점이 다시 생겨나니까 좋고 그래도 일거양득인 상황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은행권에서도 이 아이디어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지역별 공동 점포를 열기로 했습니다. 영업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KDB산업은행은 전국의 하나은행 지점과 ATM 기기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전략적 제휴를 맺었는데 그게 본질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점점 더 소비자를 위한 방법들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정상 출근되면서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부적응자들 생기고요. 아우 어색해. 저 사람 저 부장 내가 또 봐. 저 실장을 한 1년 안 봐서 좋아하는데 힘들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이런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사무실에 와서 일하고 싶게 만든다는 기업들의 이색 아이디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 SK텔레콤 같은 경우 서울 신도림과 경기도 일산, 분당 등 모두 3곳에 거점 사무실 마련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거점 사무실. 사무실 근무 아직 답답하고 어색하다 이런 분들 위해서 어디든 자유롭게 장소를 바꿔가며 오늘은 우리 부장 신도림으로 나온대 이러면 빨리 일산으로 도망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필요한 거점 지역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자연히 또 효율도 오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그 명품 의자로 직원들 사기를 높인다는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명품 의자는 우리 집에 있는 의자가 가장 명품 의자겠죠. 하지만 다시 시작된 출근, 어쨌든 회사는 가야 되니까 아예 새 회사처럼 공간을 새로 마련하거나 특화된 직원 복지를 강조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휴게실에 버금가는 넓은 자리 간격에 200만 원이 넘는 의자계의 샤넬, 명품 의자. 사실 10만 원짜리 우리 집 소파가 더 좋은데 어쨌든 이런 명품 의자도 곳곳에 비치를 해서 직원들의 만족도 어쩔 수 없이 내가 회사를 가면 그래 이런 의자라도 있으면 만족도 나쁘지 않겠죠. 지친 몸 치료하라고 부속 의원과 함께 운동 치료, 물리 치료 같은 직원 건강 시설을 상설 공간으로 마련한 곳도 등장을 했고요. 그냥 재택이 사실 더 좋을 텐데 말이죠. 자, 어쨌든 이런 기업들의 통큰 복지, 기발한 아이디어가 재택근무에 익숙해진 직원들을 출근길로 유혹하는데 성공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좋아하는 척이라도 할 겁니다, 직원들은. 그래요. 회사 입장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준다는 걸 직원들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이른바 디지털 사각지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거나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와 노력들이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박상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